은행 털어 We the robbers 지갑 털어 버리고 다시 벌어 은행 털어 We the robbers 지갑 털어 버리고 다시 벌어 Oh yeah we getting robbed baby. 네, 지난 13일 광복절을 맞아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습니다. 정부가 특별 사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로를 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 사면이라는 게 이제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없애는 조치. 이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특별 사면을 돌이켜보면 논란이 됐던 적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만대 감독이 KBS 하드를 또 털어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털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오죽하면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복절마다 우리가 광복에 대한 의미를 좀 되새겨야 되는데 누가 특사로 나오느냐 이런 문제로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를 탈탈 털어서 네. 제가 오늘 좀 두 편을 또 준비해 왔는데 네. 역대 논란이 된 사면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보시죠. 또 이분입니까? 전직 대통령 구속 수감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하지만 1997년 특별 사면이 된 전두환 씨. 이 장면 참 슬픕니다. 모든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걸어도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어.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일정도 이제 나가지고 가지고 너무 밝아 보이네요. 비할 수 있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합니다. 1980년 5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죠. 비극입니다. 이렇게 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새 시대를 창조하려는 우리의 국민적 의지와 민족사의 진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8년 뒤 대임 9개월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온 사회가 들끓고 있고 큰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량없이 죄송스럽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9개월이 감옥 생활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백 명의 보도진을 따돌리고 골목을 빠져나와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백담사로 백담사. 이때 이제 가는 거군요. 5.18과 50 비리 책임론을 피해서 쫓기듯 백담사로 들어갔죠. 반성하고 참여하겠죠. 네. 아니 도끼를 끼고 여기 올 때는 뭐야 이거?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잘 기억나요? 내가 죽기 전까지 말이야. 나한테 얘기해. 섭섭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손을 한번 뽑아야 돼. 이 발언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을 봐야죠. 누구를 본다는 겁니다. 자, 여론이 좀 잠잠해지자 드디어 2년여간의 칩거를 마쳤는데요. 네? 꽃다발. 무슨 독립운동 했습니까? 그래 보이죠? 자, 뭐 수고들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모두 수고했어요. 이거 아니죠. 지지 세력들의 환대를 받으며 드디어 자택에 돌아왔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대로 끝날까요? 이 자리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이것이 서석대 씨가 발설한 4천억 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1995년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당시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리자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요. 해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자, 뭐 아주 들불처럼 번지고 하지만 있습니다. 성남 민심은 들불처럼 번져갔고 5.18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죠.
검찰 수사가 재개되자 그 유명한 골목길 성명을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봐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생생합니다. 저 장면.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당당해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구속 수감되는 신세가 됩니다.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뭔 얘가 있어? 본인만 잘못했잖아. 레드카펫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피고인 전두환, 운명의 날. 피고인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이 나란히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네요. 부여잡죠. 유명한 장면입니다. 항소심까지 간 끝에 피고 노태우 징역 17년, 피고 전두환 무기징역. 그런데 얼마 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이 국민 대통합을 위하여 이 어쨌거나 현직과 차기 대통령의 사면 합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별 사면과 특별 복권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수감된 지 2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죠.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얼굴은 아니죠. 네. 아, 이렇게 또 영상을 보니까 새삼스럽게 또 화가 나는데요. 아니, 그 수감 생활을 노태우, 전두환 씨가 거의 안 했네요, 보니까. 네, 보신 것처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었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있었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어쨌든 두 사람의 이제 사면 문제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한테 좀 조언을 구했죠. 그래서 좀 난국을 좀 이겨내보자. 네. 근데 김대중 당시 당선인 같은 경우에 뭐 구속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년 만에 그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흔쾌히 찬성을 했을까요? 아니, 그리고 엄청나게 그 전두환 씨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27살이었습니다. IMF 때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감독을 하려다가 못했던 그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만큼 이제 IMF 위기를 좀 이겨내야 된다라는 상황도 있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군부 때 내란 음모죄로 이제 또 사형 선고까지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여야가 바뀌는 이제 처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정권 교체가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마음이 좀 있었고 국민 대통합이 좀 이루어져야 앞으로 살 길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밖에 있던 사람을 집어넣어야 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을 풀어준다고 뭐 좀 그거는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국민 대통합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날이 97년도가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면을 했으면 이제 좀 반성하는 기미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도 나는 27만 원밖에 없어. 왜 나한테 그래? 돈 골프 없어. 치고 다니잖아요. 골프 칠 힘은 있고 법원 갈 힘은 없고. 그래서 또 만찬하고 5.18 망언도 계속됐어요. 당시 기영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 고 조비오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또 사자 명예훼손까지 또 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번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 주면 될 텐데. 참 이런 특사는 이제 안 하는 이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논란이 된 사면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치였다면 경제 쪽에도 아주 또 거물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논란이 된 특사 2탄 바로 보시죠. 정부가 34만여 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재벌 총수 1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8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명분하에 현대차그룹 종문구, SK의 최태원, 하나의 김승현 회장까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죠. 김승현 회장의 경우에는 폭력사범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격은 폭력사범이지만 본인의 지위와 활동은 경제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 한 사람을 위한 특별 사면이 단행되죠. 주인공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 딱 한 사람만요? 네, 시작은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삼성을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모든 언론기관이 움직이며 돈과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습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폭로가 나오며 특검 수사까지 시작됐죠. 글로벌 기업 삼성이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거를 옮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그래 생각해요. 남 탓이죠? 사면 계좌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기신 거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모두들 저 때는 이야기 잘 안 하죠. 결국 2008년 배임 및 조색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단독으로 특별 사면됩니다. 이거 4개월만 아니에요? 아니 구속도 안 됐어요. 네. 당시 특별 사면의 명분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IOC 위원인 이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아, 이 집행유예인데 이것도 사면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10년 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를 했던 다스의 소송비 68억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삼성과 아무 관련도 없는 다스의 소송 비용 대납한 이유가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습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저 멘트는 다 이건희 회장 사면 기대하고 돈 내주신 건가요?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엔 대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그렇게 생각. 아, 씁쓸하네요. 네. 네. 근데 찾아보니까 네. 이제 96년에 불구속됐다가 특별 사면이 되셨고 2005년엔 무혐의, 2007년엔 방금 보신 대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가 특별 사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네요. 네, 그래서 원포인트 사면. 말 그대로 한 사람을 위한 사면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뭐 시행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씁쓸해하는데요. 네.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요 장면을 보고 생각나는 영화 작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영화 장면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유전무죄. 네, 이거는 이제 사면은 아니에요. 네. 탈출이죠.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되는 거고 돈 없으면 뭐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분풀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사면에 대해서도 좀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특정한 인물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 공정하게 이 기준도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할 건 제대로 정해놓고 공감대 형성을 조금 받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유전무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 돈을 벌자는 아니겠죠? 돈이 있으면 좋겠다. 네, 삼성만큼은 없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